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경남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학교 방화문에 끼이는 사고로 의식을 찾지 못하던 홍서홍 군이 기적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 7달째 홍서홍 군을 만나봤습니다.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노무사를 만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경상남도가 무료 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김해를 연결하는 대동 화명대교가 개통 7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김해 쪽 접속도로는 착공조차 못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에게 듣는다. 오늘은 창원 진해구의 이달곤 당선인을 만나봅니다. 지난해 9월 김해 한 초등학교에서 갑자기 내려온 방화 셔터에 초등학교 2학년 홍서홍 군이 의식불명 상태가 된 사고 기억하십니까? 홍서홍 군은 여전히 병상에 있지만 최근엔 가족들 말에 반응도 하면서 기적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홍서홍 군이 학교 방화문에 깔리는 사고를 당한 것은 지난해 9월 30일. 지난 겨울까지만 해도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한 채 눈만 깜빡이는 정도였습니다. 서홍이가 기적적인 모습을 보인 건 3월부터. 굳은 몸이 서서히 부드러워지더니 최근엔 아빠와 형제들의 말에 시각적, 청각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을 잡아주면 고개를 돌리며 웃음까지 지어 보입니다. 뇌손상 받았었을 때 도움되는 치료법을 그냥 여기저기 그냥 아무 때나 다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서홍이가 할 수 있는 부분이면은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는 7천여만 원. 하지만 간병비 같은 간접 치료비는 학교 안전법상 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바자회 같은 지역사회의 도움이 없었다면 엄두도 못 냈을 일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치료 중 발생하는 간병비를 학교 안전 공제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건의했지만 아직 발의도 못한 상황. 서홍이한테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린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다 도움이 되는 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의 잘못으로 일어난 불행을 모두 그 피해 학생과 가족에 떠넘기지 마십시오. 서홍이 부모는 찢어지는 심정으로 지난달 16일 서홍이의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소상공인들과 노동자들에게는 노동법이 어렵기만 합니다.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 싶어도 비용 걱정에 노무사를 만나기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인데요. 경상남도가 무료 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에서 13명의 직원을 두고 인쇄업체를 운영하는 광명아 씨. 인사 노무 전담 인력을 별도로 두긴 힘들어 직접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법 관련 내용이 시시각각 변하고 어려운 내용도 많아 업무 처리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노무사 상담 비용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고충 해결을 위해 경상남도가 찾아가는 도민 노무사 제도 운영에 나섰습니다. 자기도 직접 다 하시니까. 예. 그래서 어려워서 자꾸 물어보고. 김해에서 10년째 유아교육 업체를 운영하는 최말경 씨도 도민 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대표들이 노무에 대한 부분 다 알지를 못하잖아요. 제도가 지금 계속 바뀌니까 그런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몰라서 제대로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영세 사업자들에게는 노무 관련 상담을, 노동자들에게는 권리 구제를 위한 상담도 해주는데 모두 무료입니다. 임금 체불이나 권리 구제 등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 사업주분들에게는 사업장에 관한 노무 컨설팅, 교육 등을 전반적으로 지도해주는 제도입니다. 도내에 모두 22명의 공인 노무사가 이른바 찾아가는 도민 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 중소기업에서는 실무자를 두기가 참 힘듭니다. 변경되는 노동법이라든지 제도들을 그때그때 사업장에 적용시키기가 되게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도민 노무사 제도가 소상공인의 고충 해결뿐 아니라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부산과 김해를 연결하는 대동 화명대교가 개통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김해 쪽 접속도로는 착공조차 못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대동 화명대교입니다. 부산 화명동에서 대교를 따라 시원스레 내달리면 곧장 김해 대동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김해 쪽 다리 끝부분에 도착하면 이렇게 길이 끊어져 있습니다. 대동과 김해 시내를 잇는 1.5km 구간의 접속도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탓입니다. 때문에 대동 화명대교는 개통한 지 7년이 넘도록 반쪽 도로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엔 부산 산성터널 마지막 구간까지 개통하면서 김해에서 해운대까지 20분에 주파하는 부산 외곽도로망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지만 김해에서 길이 끊겨 제 역할을 못하게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업비입니다. 사업이 지연되는 사이 물가가 오르고 설계 변경도 필요하다 보니 당초 800억 원이었던 건설비가 1,800억 원까지 치솟은 겁니다. 예산 확보가 어려웠던 김해시는 최근까지 부산시에 사업비 재협상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상남도에 지원을 요청하고 그마저도 안 되면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연내 발주를 희망하고 있고 그러나 사업비가 확정이 되지 않으면 연내 발주가 어려울 수도 있는 실정입니다. 김해시는 이미 200억 원이 넘는 토지 보상비가 집행된 만큼 사업 포기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당장 공사를 시작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시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에게 듣는다. 오늘은 창원 진해구의 이달곤 당선인을 이상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공보물에 보니까 지방자치법 개정, 그러니까 창원 특례시 공약이겠죠. 네. 이걸 약속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게 20대 국회에서는 법안 심사 소위까지 상정은 됐는데 통과는 못했단 말이죠. 네.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 특례시를 공약으로 하신 바가 있고 네. 또 시장도 추진 의사가 있기 때문에 예. 동력은 살아있다고 봅니다. 제가 국회에 가면은 관련법을 다시 손봐가지고 네. 제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상정하신다. 예, 재상정하도록. 그러면 이제 예산만 또 이제 다른 공약 한번 짚어볼까요? 예. 그러면 제2신항 이제 예산만 13조 원이나 투입되는 엄청난 사업인데 이게 예. 경남이 이제 유치를 했어요. 예. 당연히 이제 진해 조성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민들 생계 이제 막막해질 수밖에 없는데 예. 그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앞으로 20년 동안 13조 내지 14조 예. 중앙정부 투자도 있고 민간 투자도 있고 네네네. 공사가 진행되는데 그동안도 지난 10년 동안도 앞에 섬지대에 살던 사람들 그리고 연안 포구에 살던 사람들이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이 완전히 이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보상이 안 됐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가능하면은 이 진해 신항과 관련돼 가지고 특례법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특례법. 예, 그래서 신항을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배후 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 예.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경주에 우리가 방패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다 특례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사업을 하면서도 특례법을 만들어서 예. 새만금 사업의 추진과 배후 지역을 지원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다른 외국 입법도 제가 참조를 해가지고 법을 하나 만드는 것이 네. 저희 큰 과제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진해 관련한 교통 관련 공약들도 많았습니다. 제2 안민터널을 조기 개통하겠다. 네. 그리고 또 부산 하단에서 진해 구간을 오가는 광역 간선 급행버스 도입 같은 네. 것들도 있는데 네. 임기 내에 가능할까요? 지금 제2터널 같은 경우는 지금 곧 정부에서 기간 산업에 대한 재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 확대 투자를 하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를 하는 것이 가장 비용을 적게 하면서 네. 주민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용원 지역 말고 용원 지역에서 웅천으로 오면서 두동지구라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구가 3, 4만 정도 정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부산하고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전철하고 예. BRT 두 개를 지금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 제안을 해놓은 상태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동량에 따라서 이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 부분에서 가능하면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제 분야 공약을 한번 볼까요? 예. 다른 여러 공약들도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설계 네. 중심의 30대 대기업 유치라는 예. 공약도 있습니다. 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공약은 저로서는 대단히 도전적인 그런 공약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재료연구소가 재료연구원으로 성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해의 옛날 구육대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 안에 이제 분원이 일단 차려집니다. 그리고 진해는 이제 소형 선박이라든지 또 신양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물류와 관련된 그런 산업에서의 수요가 생길 거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국제적으로 나가서 독일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일본까지도 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AI하고 해양 설계 부분, 해양 디자인 부분에 국제적인 회사를 접촉을 하고 또 국내에서 컨소시엄을 만들 회사가 있으면 모아가지고 제가 말하자면 기업 유치를 하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겠다 이런 도전적인 제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당선인으로서 시청자 여러분께 약속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때 국회의원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주로 행정부에서 일을 했고 최근에는 진해 시민들의 선택으로 국회의원이 됐는데 첫째 하나는 싸움을 안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논쟁, 불필요한 언쟁으로 가지고 싸움을 하는 것을 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두 번째는 묵묵히 단계별로 일을 하겠습니다. 일을 해서 4년 뒤에는 그 일로서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불필요한 싸움하지 않겠다. 약속 꼭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사이에 기온이 다시 껑충 올랐습니다. 오늘 낮에는 약간 덥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요. 일부 지역 낮 기온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어제보다 최대 9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4도, 진주도 14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24도, 진주 2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어젯밤 내린 비로 인해서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오늘 출근하실 때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짙은 안개로 인해서 시정거리가 좋지 않아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경남 남해안에는 아침까지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납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4도, 함안 13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6도, 양산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2도, 산청 1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7도, 합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기온은 다소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요. 모레 밤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소득 하위 50%에 지급하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률이 지급 7일차 기준 50%를 넘겼습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대상 가구 64만 8천여 가구 가운데 53%인 34만 3천여 가구가 신청하고 지급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고성군이 74.8%로 가장 높았고 하동군이 35.8%로 가장 낮았습니다. 한편 경남의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어제까지 14일째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리산 천왕봉에서 소방 헬기 추락으로 숨진 2명에 대해 부검한 결과 심정지 증상을 보여 구조되던 65살 A씨는 헬기 사고와 무관했고 아내 61살 B씨는 헬기 주 날개에 부딪혀 골절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는 기류 변화와 조정 문제, 기체 상태 등 근본적인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입장료 일부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상품권 여행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집트랙과 레일바이크 등 도내 12개 관광레저 업체가 참여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참가업체별 자세한 할인 정보는 경남관광 길잡이 홈페이지와 경남도 관광 SN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운항을 멈췄던 경남 511호 병원선의 순회 진료 서비스가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경남 511호는 도내 7개 시군과 39개 섬 지역의 마을 주민 2,500여 명을 대상으로 매달 한 차례 정기 순회 진료를 해오다가 코로나로 병원선 근무 공중보건의가 역학조사관으로 투입돼 운항을 멈췄습니다. 창원에 수소에너지를 자체 생산해 충전할 수 있는 공급시설이 구축됩니다. 창원시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가 창원 국가산업단지 확장 부지에 200억 원을 투입해 수소 5톤을 생산할 수 있는 수소 추출 설비와 출하 설비를 구축하고 2022년 하반기부터는 하루에 수소 11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그동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소차를 보급하고도 수소 생산 시설이 없어 울산과 여수에서 공급받아왔습니다. 경상남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사상 처음으로 6조 원 이상으로 잡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국비 5조 8,888억 원보다 8% 증가한 6조 3,589억 원을 신청하고 오늘 12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지방재정협의회에서 국정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국비 확보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무원들을 기재부 등에 파견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진주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 최장기인 6개월간 상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이며 사용량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차등 감면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창원 진동 미더덕 특판 행사가 모레부터 사흘 동안 진동면 고현마을 일원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수상을 기념해서 마련한 이번 행사에선 미더덕의 효능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미더덕과 미더덕 젓갈, 분말 등의 제품을 할인해 판매합니다. 도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3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2건보다 16.4% 증가했고 사망사고는 14명으로 2배 이상 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음주 단속이 어려워지면서 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1부는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 37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상해 혐의가 인정되고 아내가 정신과 진료를 받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항소심에서 15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감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